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2,50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현명하게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길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잘 활용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00이네요. 그죠? 근데 저는 2,500이라는 숫자는 부정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2,485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2,485에서 그냥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2,500이라는 자리는. 자, 2,485는 뭐냐? 최근에 요 상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여기에는 아니고요. 요거를 우리가 과거로 한번 가봐야 돼요.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얼마의 숫자를 얘기했죠? 코스피 지수 2,500을 보지 마라. 2,500을 보지 말고 얼마를 봐라? 2,485를 봐라. 그냥 2,485를 기준으로 그냥 조금 더 올라간 거구나 로만 생각하시라고. 아시겠죠? 많은 의미 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중심으로 레벨업 될 거냐, 레벨 다운 될 거냐 놓고서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485는 뭐냐? 요거는 08년도 밸류입니다. 08년도, 그러면 리만 브러더스 사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냐? 네, 맞습니다. 근데 마무리되는 시점. 리만 브러더스로 인해서 문제가 커졌던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폭망했고 그걸 수습하고 수습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의 밸류예요.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얼마 정도 벌었냐면 50조 정도 벌었어요. 12월 결산법인들이. 여러분. 삼성전자 올해 10조 정도 예상됩니다. 이익 벌 거. 하이닉스 10조 적자. 그죠? 현대차 10조 퉁.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50조에서 60조 벌던 기업이에요. 합쳐서. 우리나라 12월 결산법인들이 1년에 못 벌어도 100조에서 120조를 벌고요. 전성기 때는 얼마 정도까지 벌었었냐면은 165조에서 175조까지 벌었어요. 그때는 삼성전자가 1년에 한 50조씩 벌고 하이닉스 한 20조 벌고 이랬던 시기예요. 근데 못 벌어도 50조 벌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머니가, 그죠? 돈이라는 녀석이 대한민국 니들 딱 08년도 밸류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 그때 50조 벌었을 때니까. 그래서 2,485의 현재 시장은 수렴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수렴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반가운 소식. 뭐냐면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그죠? 반도체 생산량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것도 있지. 그것도 있는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그동안에는 구매자 입장에서 배짱을 부릴 수가 있었다고. 삼성전자가 감산 안 하려고 하니까 조금 살까? 늦게 살까? 감산하니까 반도체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판매자들한테 후리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느긋하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배짱 부리다가 이렇게 공손해지는 시점인 거예요. 그죠? 반도체 더 낮출 때까지 나 안 사 이렇게 하다가
아니 좀 반도체 거래해 줘.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니. 이게 중요해요. 주식 투자할 때. 투자 심리가 호전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으로 인해서 이익 컨센이 높아지면 얼마까지 우리가 오픈할 수 있냐면 한 2640에서 2650까지는 상방을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암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신용 물량입니다. 신용 물량. 신용을 너무 세게 썼어요. 이번 개인 투자가 분들이.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주식시장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이걸 보면은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거래대금이 증가해서 좋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거래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거든. 그죠? 이게 평상시 거래대금 증가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 좋습니다. 경계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거래대금 증가가 어떤 거래대금 증가인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래대금 증가인데 이런 그 SG증권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거 CJ 같은 경우도 폭락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삼천리 52만 원짜리가 지금 12만 원 됐어요. 5분의 1 토막 났는데 이런 거래대금 증가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이거 이외에도 이번 주에 뭐 사고 친 기업들 뭐 워낙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 증가에서는 뭐가 있냐면 비자발적인 유동성 증가가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증가. 그래서 신용 물량이 추가적으로 청산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암초가 사라지지 않았구나 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암초가 만약에 번질 수 있잖아요. 번지면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코스피 지수 2350을 기준으로 배터리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2485는 지금 2023년도 시장을 봤었을 때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딱 그만큼이에요. 50조 정도 이익 컨센이 잡히는 자리니까. 그죠? 근데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으로 인해서 이익의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코스피 2640에서 2650선 정도까지는 오픈을 하고 if 만약에 암초가 발생이 되면 2350에 받을 현금은 다 써야 될까요? 쓰지 말아야 될까요? 남겨놓으라 이거예요. 왜? 정작 사고 싶을 때 못 사면 잠 못 와요. LG 에너지 솔루션 37만 원 오면 사야지 했는데 살 자금 없잖아요. 예. 삼성 SDI 50만 원 사야지 했는데 현금 없잖아요. LNF 17만 원 살려고 했는데 그때 현금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상당한 기회비용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베팅을 한다면 이 중에서 뭐 1,000만 원이 됐든 1,500만 원이 됐든 항상 배터리 폭락 나면 살 자금들은 남겨놓으셔라.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수가 옆으로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계속 ING 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들을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전략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주식이 누가 있을까요? 배터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 기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37만 원에 공개 추천을 했었고 실전에서는 61만 원에 매도를 했다가 다시 48, 42에서 매수를 했다가 58에서 매도를 했다가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전략은 첫 번째 브레이크를 5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근데 54만 원에서의 반등은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기술 반등 정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54만 8천 원에 딱 터닝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때 밑에서 반드시 거래대금 증가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다 썼어요. 어떤 카드를 썼냐면 요 구간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라는 카드를 썼고 요 구간은 배터리 쪽으로 자금 쏠림도 썼는데 하나 더 있어요. OPM. 이익이 개선되는 카드까지 썼어요. 이걸 넘어서는 카드를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신규로 공략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54 붕괴될 때를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붕괴되면 51만 원에서 한 48만 원 요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준비를 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전고점 돌파하면은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괜찮아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LG 화학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주도 산업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정이 나왔었을 때 신규로 공략하는 기준을 제시해 드렸었고 반대로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LG 화학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야, 너 돈 어떻게 벌어? 저희 케미칼로요. 아, 그래? 너 케미칼로 얼마 벌어? 1년에 1.5조에서 2.5조 벌어요. 아, 그래? 너 성장주야? 저 성장주 아닌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높은 밸류 줄 수 있겠어요? 없겠네요. 조금 더 길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G화학이라는 기업을 가지고서 케미칼 가지고서는 이러한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케미칼로 올라간 거예요. 성장이 없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하락이 진행이 됐었던 거고 하지만 요건 뭐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LG 엔솔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배터리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케미칼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요거는 뭐예요? 안전마진, 현금 흐름. 그러면 LG화학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게 급증이 나오는 데 있어서 밸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배터리 사업의 신사업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게 적자가 났었을 때 그걸 가격으로 환산하면 첫 번째가 44만 원이고 이게 54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까먹지 말아야 될 가격 얼마? 54만 원. 막 시장 폭락하 54 일단 사. 요 전략. 그죠? 자, 54만 원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렸다 사자고 했던 자리가 67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67만 원이라는 자리. 자, 67만 원이라는 자리는 LG화학이 양극재에서 적자 났을 때예요. 지금 흑자 났죠? 그러니까 전망 예상하지 말라고, 여러분. 전망은 얼마든지 틀려질 수 있어요. 배터리 신사업은 뭐가 중요해요? 이가 중요해요. 이익이 증가하느냐? 그래서 이건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래서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자 안 나잖아요. 이건 팩트.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치워버리라고. 적자 안 나는데 사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7만 원 밑에서 오면 1차 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면 얘가 거기에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얘라도 사는 겁니다. 안 기다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자, 그다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전략을 제시한 것 가운데서 가격이 온 게 있고 안 온 게 있는데 에코프로가 가격을 거의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57만 원짜리를 제시를 했었고 반등이 나오면 76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요게 깨지면 44만 원이라는 자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이 포인트는 유동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에코프로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전망이 아니에요. 뭐예요? 돈 그 자체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현대차는 지수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에코프로는 그 돈 자체, 이 돈을 끌어오는 역할을 했다고. 돈 자체야. 사람들의 투자 심리 여기 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유동성이 유지가 되느냐는 투자 심리가 살아있느냐, 붕괴됐느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57만 원이라는 자리는 꿈이 안 깨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76만 원을 못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 익스펙트를 2024년도 이상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돈이. 제가요? 돈이 2024년도 익스펙트를 넘어가려면 2025년도 성장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넘어갔어요. 누가? 돈이. 전망 말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빨리 넘어가야 추세 복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은 요 거래대금의 증가가 요 거래대금의 증가에 비해서 지금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라고. if 요 구간에선 트레이딩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공략을 하는데 만약에 다시 57만 원이 깨진다. 요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방어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최대한 44나 한 46 근방에 왔었을 때만 매매하자는 게 제 관점이고 요거는 누구랑 같이 가는 거냐면 에코프로 BM하고 같이 갑니다.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친구예요. 친구라고. 에코프로 가자! 그럼 에코프로 BM이 졸졸졸 따라간다고. 야, 전쪽으로 하자. 같이 따라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친구입니다. 친구. 자, 에코프로. 나 배터리 대장. 나 유동성 킹왕짱. 자, 왼쪽으로 가자. 에코프로 BM 졸졸. 같이 유동성 증가. 오른쪽으로 가자. 나도 오른쪽. 유동성 증가. 무슨 말인지 이해?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땠어요? 같은 편이었어요. 뭐가? 돈이. 제가 지금 전망 얘기하고 있어요? 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돈을 끌어왔기 때문에 전망 중요하지 않고 과거에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돈 그 자체가 중요해요. 돈이 계속 같은 편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다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게 어떤 흐름이냐면 첫 번째가 26만 5천 원이고 22만 원입니다. 자, 26만 5천 원. 그 다음에 22만 원. 자, 요거는 뭐냐면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은 배터리의 대장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이가 중요하다고. 미래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에코프로가 지켜졌으면 에코프로 BM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유동성을 같이 땡겨온 녀석이니까. 근데 이 녀석이 26만 5천 원을 붕괴된 상태에서 조금 더 이탈을 해버렸다고. 그럼 여기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되 만약에 혹시라도 요 가격이 깨지게 되면 22만 원 요 근방에 왔었을 때만 매매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친구가 여러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도 있는데 삼성 SDR은 이 친구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삼성 SDI는 어떤 친구입니까? 자, 삼성 SDI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시장이 어렵냐? 나는 상승하겠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니까 삼성 SD도 따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캐파 증설하니까 나도 해. 모멘텀 같이 받자 이거야. 너 LG냐? 나 삼성. 너 테슬라? 나도 테슬라. 너 4680? 나도 4680. 너 자금 얼마 끌어왔어? 나 지금 이 정도. 같은 편이었다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는데 삼성 SDI는 오히려 전저점을 깨버렸어요. 뭐예요? 친구가 지금 돈 가지고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쪽은 그나마 버티는데 이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돈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배터리 쪽으로 쏠렸던 이 자금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 들어 강해지는 거 보이죠? 그쪽으로 지금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배터리 관련된 주식을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깔끔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삼성 SDI는 조금 더 길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라는 가격이 69만 원이라는 자리인데요. 2018년도, 2020년도 요 기간 동안 정말 정성스럽게 배터리에 투자를 했어요.
중대형 배터리 쪽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 2020년도는 정말 정성스럽게 투자를 했어요. 어디다가? 중대형 쪽으로. 그 전에는 소형 배터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소형 배터리, 갤럭시,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 중대형 어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돈 되는 건 뭐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중대형 배터리 흑자 전환됐던 기준이 얼마로 제시를 했었냐면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50만 원에서 52만 원. 여기서 매수 의견 들었다가 74에서 77 정도 매도했다라는 의견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자리가 60만 원대 초반. 오면 땡큐. 요 자리는 소형 전지 퉁칠 자리예요. 무슨 얘기냐? 소형 전지로 돈 번 거 가지고 중대형 전지 쪽으로 메꿨었는데 소형 전지 쪽에서도 돈 못 벌었을 때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거는 오늘 마감의 정석 3시 40분에 이토마토랑 전화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LG전자랑 같이. 아시겠죠? 예,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지금은 어떤 이야기 해드릴 거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80만 원 이하에서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관점 유지합니다. 팔면 안 돼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질질 흘러내리고 있는 게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SG증권 매물 폭탄으로 인해서 그죠? 개별주들이나 테마주 쪽에 대한 묻지마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심리상 그죠? 사기 사건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뭐 연예인 이런 심리가 나오면 사람의 심리가 뭘로 가냐면 안전한 데로 가고 싶어요. 안전한 데로 가고 싶다니까? 여러분들 6.25 터졌어요. 피난민들 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져요. 사람들 뭐 원합니까? 원합니까? 달러 원한다. 이게 이치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우량 대형주 위주 쪽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걸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룹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게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기준은 뭐 53,000원 하고 58,000원을 기준으로 꼬리의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과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이오제약은 여태까지는 R&D 성과가 중요했는데 CB나 BW 물량이 2013년도에 많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제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바이오제약 하라는 얘기예요. 돈 버는 바이오제약.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일단 먼저 가져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내가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랠리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산 사람이 대박 아닙니까? 2015년도. 그리고 2017년도 이 기간 동안에 여기서 산 사람들이 대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냐 이거야. 만약에 얘가 요 구간처럼 횡보하는 구간이라면 이 랠리가 나오려면 이 이유가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지. 이 랠리가. 그죠? 핵심은 뭐냐면 비즈니스의 구조적 변화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미국 패권 기업에서. 미국 2015년도, 2016년도 한미약품이 바이오베터 랩스커버리 기술로 10배 터지는 이 기간 동안 화학항암제에서 표적항암제 시대를 가면서 10배짜리 시대가 만들어졌던 거야. 왜? 미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글로벌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레이저 티닙, 이걸 필요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비소세포 폐암, 이걸 필요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얀센. 이 기업이 이거를 겁나 필요로 하고 있어요. 존슨앤존슨의 성장 동력으로 이쪽으로 가져가려고. 왜냐하면은 레미케이드 복제약이 레미시마 아닙니까? 셀티리온에. 그러니까 점점 잠식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영토를 확장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를 보면 요 가격은 뭐냐면 요 밸류는 유한양행한테 가장 중요했던 이 레이저 티닙이 없었을 때의 밸류다 이거예요. 처방의약품으로만 돈을 벌었을 때 밸류다 이겁니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 산업 가운데 주도주들은 이런 주식을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도 제일 좋은 거, 반도체에서도 제일 좋은 거, 바이오에서도 제일 좋은 거. 현금이 더 있으면 자동차.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절할 필요도 없고 좋은 가격에 사면. 박스 광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전략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